딱 출동하기 이제 한 1시간 전쯤에 이제 방탄복을 입어요. 그럼 와이셔츠 벗고 방탄복을 딱 끈 졸라매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총 차고 실탄 장기에 차삭 하고 나갈 때가 비장한 거야. 늘 덮치고 나를 던져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훈련은 실전과 같이, 실전은 훈련 때와 같이. 가장 잘 챙겨줬던 대통령을 꼽자면? 전두환 대통령께서 우선 그분은 경호원들 이름을 다 외우세요. 진짜 한 달 만에 이름을 갑자기 장기붕 딱 그러더라고. 김영삼 대통령이 조금 경호원이 많이 오면 좀 불편해하시고 경호의 덕을 또 제일 많이 보셨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전혀 간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아침에 매일 조깅을 했는데 아니 같이 뛰어야지. 같이 뛰고, 옛날 카터 대통령 계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조깅을 하는데 이분이 약간 과로로 쓰러져요. 갑자기 넘어져. 근데 그 쓰러지는 순간에 옆에 같이 뛰던 미국의 경호원이 그 겨드랑이를 낚아채. 만약에 그 카터 대통령이 그대로 땅에 떨어졌다면 뇌진탕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크지 않겠어요? 카터 대통령이 넘어지거나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상상을 늘 하고 있었고, 또 경호원은 정치적인 색깔이 없어. 일단 경호 임무가 떨어지면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 내가 정치 이념을 같이 하든 달리 하든. 피투성이가 다 됐지. 뭐예요. 말도 못하지. 이제 원래 우리 매뉴얼은 바로 그 현장을 떠야 돼요. 빨리 딴 나라로 가야 되는데 전 대통령이 야, 아니다. 내가 시신 다 확인하고 부상자 다 확인하고 그러고 가겠다. 그 위험하다고 나만 이 사지에서 나만 빠져나가셔야 되겠냐.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까지 5분의 대통령을 내가 경호를 해드렸고 80년 초에 이제 충무요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2000년 7월 1일 날 이제 퇴직을 했어요. 정확하게 만 20년, 횟수로 21년 이렇게 근무를 했죠. 경호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능력 같은 거. 글쓰기. 소위 논술. 왜냐하면 경호원은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보고서를 쓸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글쓰기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역사, 소양 이런 거 시험 보고 영어 시험 이런 걸 보고 들어갔죠. 경호원은 체력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체력은 이제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안 되고. 대통령 옆에서 일을 하는 경호관들은 우선 자기 절제가 돼야 되고 무분별한 사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은 또 안 되니까 대통령한테 바로 누가 되잖아. 굉장히 상식적이고 규범과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면접을 통해서 확인을 하죠. 나는 현장에서 제일 비장할 때가 딱 출동하기 이제 한 1시간 전쯤에 이제 방탄복을 입어요. 그럼 와이셔츠 벗고 방탄복을 딱 끈 졸라매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총 차고 실탄 장기에 차삭 하고 나갈 때가 비장한 거야. 늘 덮치고 나를 던져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 갖춰야 될 자질은 뭘까? 우선 법리지. 이게 이제 경호는 폭력 행위가 수반될 수 있잖아요. 내가 총을 쏜다든지 범인을 체포하고 팔을 꺾고 이제 위력을 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폭력 행위를 법으로 허가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법치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법에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희생을 강조하는 거예요. 순발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중요하지. 두뇌 순발력도 중요하고 육체 순발력도 중요하고. 그 순발력이라는 것은 상상력에서 나오거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 행동을 못 해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 상상력. 어디에서부터 공격이 올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경호는 훈련 자체가 나를 희생하는 훈련을 해요. 몸을 던지고. 그러니까 늘 훈련을 우리 부하 직원들 늘 폭탄 딱 던지면 가서 덮치고 딱 총 꺼내는 동작 보면 그 사선을 가로막고 경우에 따라서는 VIP를 이렇게 카바링하고 이런 훈련을 매일 해야 돼. 매일. 그 전두환 대통령 특히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유경수 여사가 이제 피살을 당하면서 그런 것들에 되게 예민했었을 것 같아요.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실 작전 차장보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경호를 했던 분이라고. 그러니까 경호를 너무 잘하시고 경호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하시고 그래서 경호원들한테 어떻게 스스로 경호 작전을 할 수 있는 자율을 많이 주시고 그때 당시에 이제 힘든 것은 이분은 그 현장 확인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제 뭐 새벽에 불시에 어떤 행정기관을 시찰하고 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좀 힘들었지.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조깅을 좋아하시는 그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아침에 매일 조깅을 했는데 아니 같이 뛰어야지. 같이 뛰고 70대가 넘은 대통령이시잖아. 조깅을 하시는데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경호원은 옆에서 그걸 의식하면서 같이 뛰는 거지. 옛날 카터 대통령 계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조깅을 하는데 이분이 약간 과로로 쓰러져요. 갑자기 넘어져. 근데 그 쓰러지는 순간에 옆에 같이 뛰던 미국의 경호원이 그 겨드랑이를 낚아채. 만약에 그 카터 대통령이 그대로 땅에 떨어졌다면 뇌진탕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크지 않겠어요? 카터 대통령이 넘어질거나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상상을 늘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경호원이 자기 당번이 되면 대통령 옆에서 같이 뛰고 그렇게 해드렸지. 가장 잘 챙겨줬던 대통령을 꼽자면 전두환 대통령께서 우선 그분은 경호원들 이름을 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갑자기 경호처 우리 경호관계에 직접 일선에서 경호하는 사람들 사진과 이름을 명함판 사진으로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호원들 얼굴도 익히고 이름도 익히시려고. 근데 진짜 한 달 만에 이름을 갑자기 장기붕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래. 그 당시에 그게 되게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건 대통령하고 경호원의 그 직급 차이가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 그리고 그 경호원은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도 바쳐야 될 직업윤리적 측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것을 알아준다는 것만, 그러니까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 것만 해도 좀 감동이 오더라고. 아, 이분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모신 대통령 중에서 경호를 이래라 저래라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조금 뭐 경호원이 많으면 좀 불편해 하시고, 경호의 덕을 또 제일 많이 보셨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전혀 뭐 간섭을 안 하시는 거죠. 또 경호원은 정치적인 색깔이 없어.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 밀사가 내려오면 그분도 목숨 걸고 경호를 해야 되잖아. 그건 어쩔 방법이 없잖아. 만약에 정치적으로 그런 타협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념과 상관없이 일단 경호 임무가 떨어지면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 내가 정치 이념을 같이 하든 달리 하든. 그게 직업의식이에요. (10월 8일) 날 김포공항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사전 배치가 됐지. 근데 수행원이 막 도착하는데 이계철 대사님이 막 들어오시는데, 그 범인들은 아마 전두환 대통령이 도착한 걸로 오인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터졌는데, 우리 후배 경호원들이 2명이 죽었거든. 그리고 일반 수행원들이 11분이 현장에서 즉사하셨고, 나중에 이제 몇몇 분이 후송 가서 4분이 죽었으니까 병원에서 총 희생자가 17분이 돌아가셨어요. 나는 이제 이스라엘제 방탄복을 입고 있었는데, 방탄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파편이 박으면 이게 확 뚫고 못 들어오니까 박혀 있잖아. 그 사이사이에. 그래서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 한 30몇 개가. 그때 그 파편을 좀 보관할 걸 그랬어. 몸에는 안 들어오고요. 아니, 그 방탄복이 다 막아준 거지. 근데 우리 후배 경호원들 2명 중에서 한 친구는 방탄복을 나처럼 입었는데 파편이 머리를 까서 죽었고, 또 한 사람은 우리 수행부서는 아닌데 방탄복을 안 입어서 갈비대로 이제 그 파편이 파고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또 우리대로의 매뉴얼이 있거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신 수습이나 부상자 후송보다 현장을 보존해야 돼. 더 이상 악화되는 상황. 만약에 교전이 있을 수도 있잖아. 2차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고 그 현장이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부상자 후송하고 그다음에 시신을 수습해야 되거든. 근데 돌아가신 분들이 전부 다 국무위원급 아니야. 그리고 국가 보안 뭐 문건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범할 사람들이 막 손을 대면 안 되잖아. 아무나.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소지품 다 모아서, 나는 이제 영민관을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대통령이 이제 모르니까 현장 상황을. 그게 거리상으로 한 5km 되는데 내가 젊어서 잘 뛰었거든. 그래서 뛰어가서 이제 피투성이가 다 됐지. 뭐예요. 말도 못하지. 그래서 이제 그 피투성이 된 상태로 전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서 장세동 경호실장한테 현지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말씀을 드려서 최초 보고를 드렸고, 전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위기 관리는 이제 워낙 군 출신이시고 그런 또 월남전에 또 참전도 하셨던 분이니까 그런 것은 정말 잘하시더라고. 이제 원래 우리 매뉴얼은 바로 그 현장을 떠야 돼요. 빨리 딴 나라로 가야 되는데 전 대통령이 야, 아니다.
내가 시신 다 확인하고 부상자 다 확인하고 그러고 가겠다. 그 위험하다고 나만 이 사지에서 나만 빠져나가서 해야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병원에 가서 일일이 다 시신 전부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부상자 전부 다 확인하고 부상자 보시고 국립의료원 의료진 모두를 가용한 인력 지금 한국에 있는 군통합병원하고 국립의료원에 가용한 의료진 필요한 의약품 군수성기를 내서라도 빨리 갖고 와라. 그 다음날 바로 군수성기 편으로 미얀마의 의료진하고 이렇게 왔죠. 그 전날 저녁을 공항에서 도착해가지고 밥을 놓쳐가지고 못 먹고 또 밥맛도 없더라고. 한 4끼, 5끼를 굶는 거야. 그때 내가 종교가 없었어요. 종교가 없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야 부상자고 이 사람들 구조를 할 것 아닙니까? 힘을 주셔. 너무 지쳐가지고 북한 소행인 것 같다.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생각하시더라고. 북한 아이들 아니면 이런 짓 할 사람 없다. 1997년도 6월 22일인가 아마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유엔 환경총회에서 기조연설하시고 근데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와요. 미스터장 빨리 좀 와봐라. 내가 미국하고 가까우니까 미국 그 경호원들이 야 미스터장 나 한번 같이 대통령 스위트에 가보자 했는데 응접실에 뭐 유리창이 이만한 유리창이 다 깨진 거야. 총알이 날라왔어 바깥에서. 그 미국에서 나한테 4가지를 얘기하더라고. 첫 번째는 한국 대통령을 노렸을 가능성. 두 번째는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유숙하신 그 위해층 방을 이용하시게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을 노렸을 가능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김영삼 대통령 바로 밑에 층 스위트에 그 세계 힐튼 호텔 체인 회장 호텔 숙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노렸을 가능성. 네 번째는 미국에서 자주 발생되는 범죄인데 지나가는 놈이 장난으로 쐈을 가능성. 심지어 CCTV가 그때는 없을 때니까. 4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중요한 것은 나보고 한국에서 이거 언론에 보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묻더라고. 우리 경호실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야 이거 뭐 아무 상관이 없잖아. 대통령도 모르시고 아무도 모르지 않냐. 언론 보도할 이유가 없다. 아지 않는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이제 우리가 언론 브리핑을 안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네들도 언론 브리핑을 안 하겠다. 공개 수사를 안 한다. 결국은 이제 뭐 그냥 영구 미제 사건이 됐지. 20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그 원동력이 뭘까 좀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이 가는 거야. 그 선배들이 또 그런 훈련을 시켜왔고 나도 또 선배가 돼서 후배들한테 그런 훈련을 또 아주 막말로 빡시게 시키고 훈련은 실전과 같이 실전은 훈련 때와 같이. 다시 대통령 경호를 한다면? 이제는 안 하지. 다시 하고 싶진 않지. 다시 하고 싶지 않다. 네. 이제 그 긴장감 이런 거가 20년 했으면 됐지. 이제 뭐 또 해. 다시 하고 싶은지는 않아.